예. 이 시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성조숙증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 그래요. 그럼 성조숙하면 이 조숙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 너무 일찍 빨리 이제 성에 대해 말하자면 성적으로 많이 이제 성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의미가 뭔가 한번 따져봐야 돼. 성조숙증을 이렇게 풀어내려고 하면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어린 상태에서 생리도 하고 배란도 해요. 생리와 배란을 한다는 의미는 뭐지요? 예, 예, 이세를 남기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세를 남기겠다. 그러면 이제 이걸 풀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본질적으로 이세를 빨리 남기려고 한다. 이게 이제 시발점으로 돼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 때 한때 여러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서열하기 전에는 자신이 15세 이전에 가장 건강할 때를 기준해서 정상이 아닌 거를 노트에다 한번 다 적어봐라. 평균 100까지 200까지 나올 거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이제 한 40, 50대 이상 이렇게 들어가지고 관찰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느냐고 하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 정상 설계도문대로 세포 분열이 다 끝났을 때를 잡는 게 약 14, 5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 설계도면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체의 정상적 체세포 개체수가 120조 마리라고 그러면 120조 마리가 세포 분열을 다 끝나서 정상적인 세포 숫자가 완전 설계도면대로 끝났을 때가 우리가 2세를 나올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막 10살 미만에 막 생리도 하고 배란도 한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성조숙증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암을 얘기할 때도 백혈병을 얘기할 적에도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그러면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성조숙증 환자는 본질적으로 심천 생리학을 기준하면 뭔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세포들이. 그렇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빨리 생리도 하고 배란도 했다. 그러면 어린 나이에 나이로 따져서 생리와 배란만 빨리 했을까요? 아니면 성인처럼 예를 들어서 모근도 막 발달하고 등치도 막 커지고 하는 게 동시에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잘못하면 거인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인체에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려고 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는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게 제가 강산이 원인 물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조숙증 환자들은 대부분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 분명히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혈액 속에 산도가 높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증세를 어떤 합병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숙증이 있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뒀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떨까요? 세포 분열은 빨리 되죠. 잘못하면 세포 분열이 전반적으로 빨리 일어나면 거인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인증으로 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딘가 모르게 사람이 야물어 붙이고 탄력이 있어 보이지 않고 약간 바보스럽고 퍼져 보이는 느낌이 들죠. 이제 이런 외형적 현상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항상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얼굴이 퍼져 보이고 턱이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보이면 그건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다. 8번을 다 빼주면 이게 올라붙어야 신장 기능이 회복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는 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너무 어린 나이에 성조숙증이 와서 모든 게 이렇게 빨리 발달해서 성인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는 뭔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전제로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처럼, 외형처럼 이렇게 다 커서 성인처럼 됐어요. 근데 이제 우선 아직은 이제 어려서 그런 데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한 40, 50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비만, 고혈압, 당뇨, 재수없으면 이제 뇌 쪽으로 혈관 막혀버리면 이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도
현대의학은 우리가 통계, 내가 성분학, 해부학, 통계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계학을 기준하면 성조숙증이 있는 사람이 나이가 40, 50대 되면 다른 합병증이 순환기계통의 질병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조숙증을 이제 억제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성조숙증을 억제하려고 하면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 반대로. 이걸 억제하려고 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원인 물질을 소멸시켜야 돼요. 요즘 시샘말로 여자가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문제지만 너무 커도 살찌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럼 성조숙증이 있는 사람이 내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다 이렇게 진단하면 성조숙증이 있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비만 환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 이론대로 하면 대부분 비만이 될 겁니다. 근데 왜 100이라고 안 하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주냐고 하면 열에 한두 명 정도는 신장 기능이 수분을, 이게 신장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신장은 우리 몸에 수분을 조절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어혈을 빼내면 300g을 빼내면 수분이 300g 들어와야 전체적인 혈액량을 유지가 돼요. 그럼 이 조율을 맞추는 건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 이 활동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웬만큼 망가져 버리면 어혈은 300g 뺐는데 수분도 300g을 넣어서 혈액이 물이 들어간 만큼 그만큼 농도가 묽어져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혈을 300g 뺐는데 수분은 200에서 200 아니면 250만 채웠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반대로 몸이 말라 들어가요. 똑같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도 완전히 삐쩍 마를 수도 있고 오히려 비대해질 수가 있는 정반대 현상인데도 원인에 들어가면 똑같이 신장의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결정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오히려 빼짝 마르는 쪽은 한 3% 미만일 거고 97%는 오히려 살이 찌는 쪽으로 나타날 거다. 내가 미리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예측을 이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러면 이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뭐 고혈압이든지 당뇨든지 비만이든지 순환기계통의 질병을 달고 살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방법으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막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빨리 성장하던 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당연히 돌아오죠. 혈액 속에 산도를 이렇게 산도를 떨어뜨려주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세포 분열을 빨리 해서 이게 커지는 것이 얼마든지 억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조금 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겠냐면 통계학도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가 결과를 보면 참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자들이 빼싹 마르면 가슴이 어떻게 되던가요? 가슴도 말라붙죠. 근데 살이 쪄서 비만인 사람은 가슴도 어때요? 크지요? 예. 크단 말이에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몸의 산도는 상하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몸 부위별로. 이게 발달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강의하면 미용사를 얘기하면 가슴이 너무 커 줄여줄까? 너무 작아 키워줄까? 이런 얘기 하잖아. 이게 따지고 보면 피의 흐름, 영양 공급, 산소 공급, 산도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피의 흐름, 산도, 피의 맑기만 원활하게 해주면은 이 성장기 때 이미 이제 고착화 성인이 돼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성조숙증으로 이미 다 큰 다음에 해버리면 다시 줄어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미 다 성장을 해버린다면은 다른 합병증을 막을 수는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거를 억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서 바로 우리가 사회를 해주면은 아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이럴 거예요. 아마 요즘 애들 치고 살찌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성조숙증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 합병증으로 그 간 기능이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조숙증이 있는 사람, 이런 애들이 몸에 여드름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나이도 어린데 우리가 모발이, 우리 인체에 이렇게 모발들이 완전히 성숙하려고 하면은, 제가 어제 강의에선가 사회를 하는 6번에서 사회를 하는데, 아니면 2, 3번에서 사회를 하는데 어혈이 안 나와요. 섬유질화 된 걸 어혈이 빼다가 그냥 안 나오니까 포기하고 놔둬버리면 거기 모근이 소보관이 까만 털이 이렇게 길어도 자라 올라온다고 그래요. 요걸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그 모근이 왜 그렇게 거기서만 비정상적으로 안 나든지도 그렇게 나왔을까요? 그러죠. 예. 모공으로 산소 공급을 받기 위해서요. 예.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식기 쪽에 도저히 지금 모근이 안 나야 되는데 너무 빨리 그게 났어요. 그러면 이게 왜 빨리 났겠냐고 원인을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조숙증인 사람은 내 이론대로 하면 산도가 높아서 세포들한테 생명을 위협을 줬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산도가 높다 이렇게 봐야 돼요. 산도가 높으면 산소 포화도는 어떨까요? 네.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그럼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본인이 느끼기에 늘 만성 피로를 달고 살까요, 안 살까요? 본인한테 나이가 어려도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본인은 늘 피곤해가지고 자꾸 누우려고 할 거라는 거라. 외형상으로 보면 여드름이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산소가 부족하면 체세포들은 어때요? 소화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소화시키지 못한 그 영양분을 모공으로 밀어내버리면 모공은 다칠 수밖에 없죠. 그쪽으로 숨을 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기름이 많이 끼는데 보면 그가 유돌 깊게 털이 더 까맣게 나타나고 또 까맣게 나타나는데도 중간에 부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산에 의해서 녹으면 이게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모공이 빨리 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모공이 막힌 게 원인인데, 모공이 막힌 원인에 들어가면은 체세포들이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을 모공으로 밀어내서,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보면 몸이 항상 이렇게 만져보면 끔끔할 거예요. 만져보면 뽀송뽀송하니 건조하들 못하고 기름이 낀다든가 땀이 이렇게 늘 촉촉하게 난다든가, 아니면은 또 온도가 떨어져서 거기서 질소가, 기체가 액체화돼서 거기서 모여버리면 어떨까요? 땀에서 악취가 좀 심할 수가 있죠. 네. 그래 반드시 이렇게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고 산도가 높다는 부작용이 분명히 환부에 보면 나타날 거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은 인체 중에서 피의 유속이 느린 데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어디 부위도 될 수 있다는 얘기라. 예를 들어서 이게 가슴 부위라고 하면 비정상적으로 가슴이 월등하니 커버릴 수도 있고, 이게 히프 부위라고 하면 힙 있는 데가 비정상적으로 클 수 있고, 전반적이면 완전히 거인처럼 커질 수도 있고 살이 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그렇지만 다 정상이 아니에요. 어떤 게 돼도 성조숙증이라고 하면은 아마 내가 지금 일러주는 쪽으로 뭐든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이렇게 일정하니 우리가 표준처럼 자라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클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린 나이에 바로 성조숙증이라고 진단받을 때 바로 사회를 해주면 우리가 정상화시킬 수 있겠느냐. 내일은 얼마든지 정상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빼주는 건 어디를 빼주는 게 가장 좋냐. 먼저 뺄 때는 8번이 1순위로 먼저 빼주고, 2순으로 빼줘야 될 거는 6번하고 14번을 동시에 빼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을 빼지 말고 2번, 51번을 빼주는 게 좋아요. 그래 놓고 느낌이, 요거는 이제 기본 사열이란 말이에요. 네. 요것만 해줘도 나이가 어린 애들은 성조숙증은 이제 해결이 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서 너무 빨리 이제 가슴이 너무 비대칭적으로 너무 크게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8번은 이제 이거 먼저 뺐으니까 5번, 55번 여기를 빼주면 그냥 알맞은 만큼 크기에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또 이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또 거기가 혈관이 막혀버려서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면 또 반대로 빈약할 수도 있어요. 그럼 빈약할 때도 빼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우리가 정상이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뚱뚱한 사람하고 마른 사람하고 정반대고
밥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하고 소화가 안 돼서 아주 작게 먹는 사람 정반대인데 똑같이 2, 3, 6, 8번을 빼줘봐라. 밥을 많이 먹던 사람은 식사량이 줄고 소화가 안 돼서 밥을 너무 못 먹던 사람은 식사량이 늘고 너무 뚱뚱한 사람은 살이 빠지고 또 너무 빼짝 마른 사람은 적당히 살이 찐단 말이에요. 이런 비대칭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 피의 흐름, 산도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산도나 영양 공급은 어떨까요? 피의 흐름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산도가 높은데도 피가 못 돌아서 영양 공급이 안 돼도 따지고 보면 피가 못 돌아서 혈관이 막힌 건 양쪽이. 그게 이제 산도가 높은 쪽으로 나타날 거냐 아니면 영양 공급이 부족한 걸로 나타날 거냐 해서 그게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거라. 그래서 그 비대칭을 정상화시켜주는 거는 피의 흐름 가지고 얼마든지 조중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나타난 게 부분적으로 비정상이 되는 거는 사열 위치를 바꿔주면 잡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뇌성마비나 아니면 소아마비 환자들 보면 머리에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머리를 딱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머리가 보면 비정상적으로 크던가 아니면 얼굴이 상체가 벌건 현상이 나타나죠. 얼굴이나 이런 게. 내가 어젠가도 그 TV를 보니까 나이가 한 20몇 살 돼 보이는데 지능이 4살밖에 안 돼요. 한 3살, 4살밖에 지능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성인이 어린애처럼 그냥 소변, 대변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막 끌어당기고 그러는 걸 딱 보고 저런 상태, 내 얼굴, 내가 이렇게 내 눈으로 탁 보면은 이미 신장과 간이 망가졌어요. 이제 늦게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봤는데 이제 부모는 늦게 하는 얘기가 돌보는 맛으로 산다고는 얘기하면서 늦게는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나보다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진실이죠. 그렇죠. 내가 살았을 적에는 그런 자식을 돌볼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국가기관에다 맡긴다고 해도 누가 그걸 돌봐줄 수 있겠냐고요. 본인은 그냥 3살 4살 지능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증세들도 따지고 보면 얼굴의 외형을 한번 보라는 거다.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게 다 써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내 눈에 보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뇌 기능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뇌세포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려고 하면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뇌 혈관이 막혀서 피의 유속이 느려져서 산도가 높아지면 산소 공급만 안 되고 영양 공급만 안 되는 걸로 끝날 거냐, 뇌세포 분열 기능도 동시에 중단될 거냐, 통합뇌가 발달할 거냐, 암기력이 제대로 될 거냐, 따져보면 어느 하나도 제대로 발달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항상 내가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이제 걱정하는 거 뭔가 여러분들도 우리가 뇌 기능도 이렇게 자폐아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이렇게 떠올리면 좋아요. 자폐 증세가 있어서 통합뇌가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이게 암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해력이 없던가.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면 현재 접하는 정보를 기존에 있는 정보하고 합성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자폐아 특성이. 그러면 이때는 뇌가 발달을 못하고 중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망상장애처럼 기존에 있는 생각 가지고만 키운다고요. 그러면 이 뇌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피가 돌고부터 접하는 내용이 그때부터 축적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이해가요? 네, 피가 돌아서 뇌세포 분열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그때부터 접하는 정보가 뇌에 합틀어지지 그 전에 거는 그대로 있다는 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외형이 먼저 변하고 나서 지식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뇌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1번, 17번, 9번, 53번을 이렇게 빼놓으면 좀 바보스럽게 이렇게 퍼지고 한 것들이 이것이 먼저 올라붙고 그 다음에 지식이 발달하는 게 바로 그 전까지는 현재 접하는 내용이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제로 상태고 치료가 된 다음부터 접하는 지식이 그때부터 입력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조숙증이 되면은 아니면 소아마비나 이런 환자들이 보면은 내가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은 전부 다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도 혈질이 강산소화됐다는 것은 눈으로 봐도 보여요.
근데 저도 이제 안타까워하는 점은 신장과 간이 치료하기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고 상당 부분 망가져 있어도 나이가 어리면 얼마든지 정상 설계도면대로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주면 복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보면은 참 텔레비에도 그렇게 안타까운 사연들 보면 저게 고치기 어려워서 방법이 없어서 저렇게 고생할까 이런 생각 들면 마음이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부모가 배워서 자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력 없이 세상에 얻어지는 거는 우리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성조숙증 문제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산도가 높아지고 강산의 산화작용이 세포를 녹이려고 하는 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해서 성조숙증 환자가 됐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신장과 간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신장과 간을 그대로 놓고 제가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게요. 성조숙증 환자가 우리 시각으로 보면 신장과 간이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3차 합병증인데 성조숙증 환자 상태에서 신장과 간 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나올까요? 기능이 떨어진 걸 검사할 수 있을까요? 90%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왜 정상으로 나오냐? 현대의학은 이제 성분학, 해부학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성분학, 해부학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하면은 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간이 여과하는 건 중산 탄인산인데 혈액 속에 중산 탄인산 수치가 높아지면 그 탄인산은 형성되는 대로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어혈을 만들면서 그건 소멸돼서 없어져요. 성분 검사하면 혈액이 안 나온다는 거라. 그래서 흐르는 피에서 중산 탄인산이 잡히면 이미 말기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피 검사로 혈액 검사로 해서 검사를 하려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중산의 탄인산이 수치가 이제 높아져요. 아마 지금 현대가 가면 GOT, GTP 이걸로 얘기할 거예요. 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면 이미 말기 증상에서 나타나는 거지 초기 증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산도가 높아지면 그 높아진 산은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과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제3의 성분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는 빨라지는데 이 응고시키는 2단계에서는 성분학에서는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를 내가 설명해 줬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문제냐. 제가 혈액 속의 여러 물질은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응고 물질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응고 물질이 다르다.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여러 물질이 응고가 되려고 하면 산도가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산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 간이 간경화로 굳어야 우리가 간이 망가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진으로 봐서 해부학적으로 보면. 그러면 간경화가 되려고 하면 산도 7이 돼야 내가 간경화가 된다고 그러죠. 산도 8에서는 암이다 그러면.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졌다면 산도 7이 돼서 화학 반응이 꼭지점 수치에 도달해서 간이 굳어야 간경화지. 산도 6에서는 병이라고 진단 못하죠.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생리치료 보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일단 피의 유속이 느린 데서 높아진 산이 혈관벽을 녹여서 말초모세혈관이 팽창되면 피부가 뿔구름하고 그것도 그 부분적으로 산도가 높은 데서 그 주변에 있는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켜버리면 그가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이 상태에 대해서 또 산도가 높아서 산소가 부족한 만큼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을 모공으로 밀어내면 분명히 손으로 만져봐도 거기가 개기름이 번들번들해서 기름기가 있어 피부가 끄끄하니 기분 나쁘거든요. 이런 게 분명히 눈으로 보여도 신장과 간 기능을 검사하면 정상이니까 당신 정상이래. 이게 이제 과학의술의 가장 맹점이라는 거예요. 생리치의 진단시각과 화학반응이치 진단시각이 빠져버리면 내가 그래서 현대의학은 반쪽짜리 공부다. 진단시각의 50%가 빠졌다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는 얘기가 바로 근거를 여기다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성조숙증 환자에서 이런 증상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빨리 온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어때요? 그래 그 초기 증상으로 성조숙증 환자들이 여드름이나 뽀드락지, 몸에 개기름,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모근들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발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한 바퀴 이렇게 삥 돌렸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특히 이제 남자들은 좀 커도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그러니 넘기는데 여성 같으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성을 우리가 이해시키려고 하면 요즘 애들 치고 나이가 많던 적든 살찌는 거 다 싫어하고 여드름 나오는 거 다 싫어하고 피부에 개기름이 있어서 번득번득하는 거 다 싫어하고 재수없이 또 이 어혈이 2번, 3번에 막혀서 장에서 영양분을 또 가공을 못 해버리면 피부에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겨서 피부가 두꺼워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설명을 해가지고 미리 빼주게 만든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방법으로 성조숙증 환자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이미 다 커버린 상태에서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몇 살 정도에서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근데 제 이론은 이렇습니다. 그냥 요점 정리를 이렇게 하자면 성조숙증으로 진단받은 순간부터 여자는 5세, 아마는 7세면 사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그냥 약물로 하면은 그 억제제로 약 먹는다고 신장각 여러분들 생각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나요? 아예 그건 가능성 없어요. 오히려 그 약을 길게 먹어버리면 성장이 완전히 둔화돼가지고 다른 합병증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건 뭐냐면 정상적 설계 도면대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 환경 자체를 조성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다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생리치로 풀어보면은 분명히 원인이 있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거는 이제 어렸을 때 일찌감치 생리도 빨리 하고 배란도 빨리 하는 거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게 원인이다. 그 비정상적으로 나이에 비해서 너무 빨리 크는 거는 세포 분열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서 그런 거다. 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원인 문제는 강산이다. 근데 처음부터 강산이 되는 일은 없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약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중산, 탄산산. 이때 치료를 못 해주고 그대로 방치하면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그때부터. 그럼 이때쯤 되면은 분명히 성조숙증 환자한테는 산도가 높음으로써 나타나는 모근이 필요 이상 많이 발달한다든가 개기름이 많이 낀다든가 비정상적으로 특정 지역이 많이 이렇게 발달해서 비대해진다든가 이런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달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사혈하는 자리만 옮겨서 대처해주면 되죠.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성조숙증 환자를 치료한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거인증, 오래전에 한번 강의한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성조숙증 환자 예전에 내가 한번 제가 강의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 교육생들이 나한테 질문을 안 하면 그 설명을 잘 안 해줘요. 질문을 할 때는 그 강의를 하는데 내 기억에 오래전에 한번 내가 성조숙증에 대해서 지금과 함께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인증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제가 강의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이게 거인증 이렇게 딱 보면 어려서부터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빨리 크잖아요. 남들 크는 이렇게 평균적으로 크지 않고 이렇게 빨리 키면은 거인증으로 커진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은 다 이렇게 퍼져 보이잖아요. 그것도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역시도 결국은 성조숙증이나 내가 보면 원인이 같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려서 비정상적으로 살이 찐다든가 너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빨리 크는 거를 억제시키려고 하면은 산도를 떨어뜨려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8번 사혈해 주면 되죠. 또 반대로 이제 외소증으로 지난번에 외소증 강의했잖아요. 반대로 또 짜게 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소증 환자 지난번에도 보니까 완전히 산도가 높아서 혈액 속의 여러 물질을 응고시켜서 근육이 굳어버렸고 또 일부는 녹았어요. 산도가 높으면 어때요? 녹이는 기능도 동시에 일어나고 응고시키는 거는 또 동시에 일어나고 그러면 산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 산도가 높으면 영양분을 녹아버리면 세포 분열이 일어날까요? 못 자라죠. 그러니까 모든 비정상이 따지고 보면 다 이 산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 물질도 비정상 물질도 원인에 들어가면 산의 화학 반응이 이게 만들어내는데 정상적 모든 조직은 세포가 의도한 산의 화학 반응이고 비정상적 이렇게 응고 물질, 병적 변이 물질들은 그냥 혈액이 오염돼서 산도가 높아져서 그냥 혈액 속에 있는 물질들이 응고된 게 비정상 변이 물질이죠.
그래도 비정상 변이 물질하면 섬유종, 물혹, 물사마귀 뭐 모든 게 비정상으로 이렇게 비대해지는 거는 다 이제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그냥 병적 변이 물질. 근데 이런 병적 변이 물질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도 한번 상기해 보세요. 과연 산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변이 물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 따져보면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산도가 또 높아진 원인도 찾아보면 신장과 간 기능이 초창기에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지지 않으면 산도가 그렇게 높아질 수 없고, 왜 특정 부위에서만 그런 현상이 생기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한 몸이라도 혈관이 막히는 데는 사람마다 천태만평으로 전부 다르잖아요. 그건 쫓아가서 빼주면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점 정리해주면, 우리가 병명으로 보면 외형상계 수만 가지의 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어도 생리치적으로 이렇게 원인을 분석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풀지 못할 내용이 제가 보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너무 이제 쉽게 해서 이제 못 자라는 것, 크지 못하는 건 이제 외소증은 못 커서 반대 현상이고, 어제 강의한 건 오늘은 이제 성조숙증은 너무 이제 빨리 커서 그런데, 못 자란 거나 너무 빨리 자란 게 정반대 현상인데, 원인에 들어가면 뭐냐 그 얘기예요. 원인 물질이 뭐냐. 똑같이 산이라는 거라. 산이 영양분을 녹이면 영양분이 없으니까 세포 분열이 못 일어나고, 근데 한 몸이라도 혈관이 막힌 데는 산도가 더 높고 혈관이 안 막힌 데는 산도가 낮다,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쉬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비정상은 산이 원인 물질이다 이렇게 따지면 돼요. 네. 오늘 강의 중에 뭐 외소증이 됐던 조숙증이 됐던 의문점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예. 예. 예,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약간 위치는 그렇게 이렇게 따지면 돼요. 거인증이나 외소증이나 이게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똑같이 강산이 원인 물질이라는 거예요. 내 이론은요. 강산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쪽으로 가면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해서 성조숙증 아이가 되든가 거인증이 되든가 이렇게 하고, 그 강산의 산화작용이 영양분을 녹이는 쪽으로 가면 오히려 그 말하자면 그 적게 크는 게 뭐예요? 외소증 환자가 된다는 거라. 그래서 외소증 환자를 봐도 산도가 높아짐으로써 나타나는 2, 3차 합병증이 눈에 분명히 써여 있고, 성조숙증이나 거숙증 환자, 거인증 환자 역시도 보면은 산도가 높아짐으로써 나타나는 합병증이 몸에다 써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산의 화학 반응과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제가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 대표적인 게 몸이 살이 찌거나 피부가 전부 이렇게 늘어져서 탄력을 잃은 거. 우리가 건강한 사람 보면 어때요? 턱이 딱 V라인으로 해서 딱 올라붙죠. 건강이 잃을수록 어때요? 볼이 옛날 말로 그러잖아요. 힘술볼하고 아랫볼 늘어지는 게요. 이게 실제 이런 사람들이 힘술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당연히 늘어나죠. 왜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산에 의해서. 실제거든요. 그래도 신장 기능이 회복되면 턱 라인이 딱 살아나고 허리 라인도 딱 굴곡이 살아나야 돼요. 실제 해보라는 얘기예요. 되는지 안 되느냐. 그래서 산도가 높아진 것이 혈액 속의 여러 물질을 응고시키면 이제 근육이 경직되든가, 또 노가 없어지면 이제 뇌파가 누수돼서 허리가 S자로 펴진다든가 C자로 펴진다든가, 이런 기형적인 것들이 다 원인에 들어가면 산이 원인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이제 피의 흐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뺄 때는 일단 8번을 빼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허리나 목 같은 게 이렇게 틀어지고 기형적으로 뭐 소아마비나 이제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건 이제 9번, 53번, 1번을 좀 먼저 뺄 거냐, 6번, 14번을 먼저 뺄 거냐, 이건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약간 혈자리를 이제 응용할 수는 있지만 거의 사혈점은 비등하다 이렇게 봐주는 게 더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정상도 피의 흐름이 결정한다. 그럼 혈액 흐름이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혈액 흐름은 뭐가 결정하냐 그런데, 혈액 흐름이 결정한다 소리는 산도, 그렇죠?
피해 유속이 빠른 데와 느린 데는 산도가 다르고, 또 산도하면 산소, 또 산도하면 혈액의 응고물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또 응고만 시키냐? 산의 강도에 따라 녹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결국은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지면 난치병이 발생한다는 얘기도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산의 강도에 따라서 혈액 속의 응고물질이 달라진다 소리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재수 없이 신장과 신장에 연결된 신경선을 녹여버리든가, 아니면 또 목에서 한쪽 다리 쪽에만 신경선이 만약에 녹았다, 뇌파가 약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한쪽 마비가 들어오고, 마비된 쪽에 피해 유속이 뇌파가 약해져서 유속이 느려지면 영양 공급이 적은 만큼 체대포는 혈액 공급량이 줄어든 만큼 체대포 개체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팔다리가 가늘어지겠죠. 또 경직되면 굳어지고 한쪽으로 또 당겨지고, 그러면 뒤틀림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참 희귀병, 난치병일 것 같아도, 이거를 완전히 이제 세포 분열이 완전히 끝나서 고착화되기 전에 좀 조기에 사혈해 준다고 하면은 좀 많은 부분 시정할 수 있지 않냐. 저는 뭐 시정 거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살 미만에 좀 사혈하면 좋겠죠. 우리가 120조 마리의 세포 분열이 다 끝났을 때를 14, 5세로 이렇게 잡아준다고 하면은 세포 분열이 완전히 정상으로 끝나기 이전에 사혈해 준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